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인하했잖아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깜짝 놀란 것은 금리 인하한 것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 깜짝 놀랐기 때문에 금리 쪽에서는 3년짜리 11bp, 10년짜리 9bp가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환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GDP 예측을 낮췄잖아요. 금년은 2.2%, 25년은 1.9%, 26년은 1.8%로 낮췄는데 우선 금년만 봐도 금년에 2.2%가 되려면 4분기가 1%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될까요? 거기에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1.9%로 낮췄는데 26년은 1.8%로 그동안 한국은행이 뭐라 그랬나요? 내년 3반기에는 2% 밑으로 내려올지도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2%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26년을 1.8%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다 경기 침체를 이제 뒤늦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는 왜 금리를 인하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두 번째는 수출은 역대 최고지만 수출 증가율이 부진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핑계에 가까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한 거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놓고 경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기 낙관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가 나쁜데 이자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재미나는 대목은 최근에 IMF가 경고 이런 걸 했잖아요. 한국은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문제인 것이다. 이 이자율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영향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은의 두 가지 우려입니다. 그동안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자율을 인하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이자율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나쁜 것, 경기 회복의 관건입니다. 어저께 시장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갑자기 인하를 했으니까 정말로 이자율 차이가 문제였다면 원화가 상당히 약세가 돼야 되겠죠. 이자율 쪽에서 반응을 한 것처럼. 그렇지만 환율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경기 회복이 관건이고 이자율을 내린 것이 오히려 환율의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향후 효과의 관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 가상금리를 상향으로 지도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저번에 25bp 내리면서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내리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거를 당장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도 분명하게 경기를 우선으로 하고 이자를 내릴 거라는 거를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뒤로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동산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거의 침체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주거용 부동산도 비아파트와 아파트가 있는데 비아파트는 전부 침체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용 아파트는 서울과 지방이 있는데 지방은 완전 침체고요. 서울도 아주 일부 지역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자율로 정리하겠다. 그야말로 송곳을 쓸 자리에 도끼를 휘둘렀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집값이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밌었던 일은 한은 총재의 입각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한은 총재가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저런 얘기를 왜 한은 총재가 하지?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한은 총재가 이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 커리어를 정치인이나 내각 쪽에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이루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이런 게 예정돼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흥 총재는 현재 임무가 우선입니다. 현재 임무를 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